주마 예배, 합동 예배일 거예요. 합동 예배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나이프 왕자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이 한국 이슬람 25년사란 책에 남아있다. 여기 보면은 그 나이프 왕자가 오실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접한 사진이 여기. 요 사진이네. 이분이 나이프 왕자시고 이분이 작고하신 우리 전 이맘 되신 분이고. 79년 한국 이슬람 성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나이프 사우디 왕자의 모습이다. 뭐 이슬람 국가야 훌륭한 성원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성원이 이슬람 성원이 있다는 게 아마 이렇게 귀해서 그랬는지 정말 아주 기분 좋아하시고 흐무대하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연상이 됩니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영상 자료가 보관돼 있는 KBS 영상 자료실에서 그의 자료를 찾아봤다. 그곳에서 발견된 사우디 왕자에 대한 2권의 흑백 필름. 왕자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이던 79년 7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날 나이프 왕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수여받았다. 국권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큰 자에게 주는 수교 훈장, 그것도 광화장이라는 1등급 훈장이었다. 1979년 사우디에서 왔던 나이프 왕자. 그는 한국에 초청된 5박 6일 동안 최고 국빈으로서의 접대를 받고 떠났다. (1979년) 나이프 사우디 왕자는 5박 6일 동안 이 한국에 머물면서 당시 국빈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최고의 대접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훈장과 박사 학위까지 받았죠.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사우디 왕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최고의 접대를 했던 걸까요? 자, 초청 경비 문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첫 부분에 이 사우디 왕자를 초청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 여길 보면 이 한국과 사우디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호 증진이라. 정말 단순히 이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이 왕자를 초청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사우디와의 우호 증진이 필요했던 걸까요? 문서엔 관계자들의 흔적이 남는 법. 사우디 왕자 방한 초청 경비 문서에도 대통령 이하 관계자들의 사인이 남아있다.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서류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는 서석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인물이다. 취재진은 그의 고향인 경북 성주로 향했다. 서석준의 생가는 청사기념관이란 아담한 건물로 꾸며져 있었다. 성주 출신 유림들이 펴낸 고서 1,300여 권과 향토자료 77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공간. 청사 서석준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이었다. 경제기획원 차관과 상공부 장관을 거친 그는 1983년 45세의 나이로 최연소 부총리가 되지만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순직한 수행원들 가운데 3개월 전 부총리로 취임한 서석준도 포함돼 있었다. 이제 고인이 된 그에게선 어떠한 증언도 들을 수 없는 상태. 취재진은 그의 유가족을 찾았다. 처남 익재 씨가 아버지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꺼내놨다. 서석준이 생전에 썼던 3권의 일기장이었다.
거꾸로는. 1980년 일기장의 첫 부분엔 79년 연말의 일기가 남아있다. (12월 5일의) 일기엔 청와대에 같이 있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인 12월 6일 최규화 대통령 권한대행의 피회사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자 언급이 없다며 서석준은 인생무상, 정치무상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서석준 일기의 시작은 79년 12월 3일. 나이프 사우디 왕자를 초청했던 7월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시의 상황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취재진은 79년 사우디 대사로 현지에 머물고 있었던 유양수 씨를 만났다. 당시 사우디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인물이었다. 다행히 그는 나이프 왕자가 초청될 당시의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이프 왕자가 한국에 어떤 일로 초청이 되었습니까? 나이프 왕자 한국 초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제2차 오일 쇼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일 쇼크가 났는데, 1979년 그 해는 이란의 내부적인 정치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석유 파동을 겪던 때였다. 이슬람의 반정부 인사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피해 혁명을 주도하는 동안 이란은 석유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수출을 중단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의 석유값은 끝없이 폭등했다. 우리나라도 석유 파동에서 예외일 순 없었다. 석유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국가 경제는 그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우선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부터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다. 사우디의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정부 왕자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나이프 왕자가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온 왕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어떤 기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반 초청해놓고 뭐 기름을 달라든지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우호와 친선 협력 관계 이걸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뭐 그것이 한계죠. 그래서 이제 석유 문제가 만일 석유성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면은 한마디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은 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게죠. 네. 1979년 석유 파동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사우디 왕자를 최고의 국빈으로 대접한 것은 모두 몇 해 전에 경험했던 아찔한 기억 때문이었다. (1973년) 먼 나라로만 느껴졌던 지구 반대편의 중동 지역에서